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단 회장을 맡고 있는 현영고등학교 3학년 연구장 기대리입니다. 예, 사실 대학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와보면 안동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구에 있는 대학도 가보시면 정말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타 지역의 대학을 잘 가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뭐 자녀들 위해서 한 번씩 가보는데 저는 사실 그 진학을 하면서 여러 대학을 가봅니다. 뭐 전라도도 가보고 뭐 충청권에도 가보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께서 좀 너무 좋은 대학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될까라는 생각인데 정말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제가 올해 상담을 해보면 학생이 첫 마디가 뭐냐면 저 그냥 묻지마 인서울이에요. 수원대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가겠대요. 저희는 말리죠. 왜 말리냐? 지방에 또 훨씬 더 좋은 대학이 있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훌륭한 대학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 평가를 하고요. 26 얘기를 하고 뭐 27은 사실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하고 27은 뭐 거의 유사하게 알 것 같다 이런 생각 얘기하시고 일단 수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입시의 출발점이 아니라서 수능을 이해할 거고요. 책자 보시면 앞 페이지가 아니고 앞에 파트가 아니고 뒤에 파트입니다. 뒤에 파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찾으셨습니까? 네, 뒤에 파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런처럼 대입 전형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은 의치한 약수, 의약학 계열인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이냐면 1시간 반을 들어서 대입을 다 정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여러 번 강의를 들으시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그래서 내년에 2학년 학부모님들은 내년에 1학년 학부모님들은 내후년에 정말 자녀분들하고 좋은 상담을 하시면서 대입 전략을 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뭘 알고 가냐?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흐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입 첫 걸음이 뭐냐? 용어입니다. 지거국 아시죠? 지방거점국립대입니다. 그런데 애가 갑자기 지거국 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시겠죠? 에이, 엄마 그것도 몰라? 엄마 나 우주 상향했어. 뭐죠 그게? 정말 높이 썼다는 뜻입니다. 우주를 왜 상향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용어를 좀 이해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졸업자 수가 변합니다. 예, 그죠? 혹시 고2 학부모님 황금돼지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학부모, 예, 어떡하죠? 4만 명이 늡니다. 예, 올해 학생들에 비해서 4만 명이 늘죠. 입시가 조금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혹시 중학교 학부모님 계십니까? 포항에 가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상당수 오셨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중학교 학부모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오늘 진짜 훌륭하신데 2028입니다. 중학교 학부모인데 2028인데 2028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11월 달에 또 안동대에서 중앙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학부모님은 큰애가 황금돼지였고 둘째가 흥룡띠였습니다. 어떡하죠? 굉장히 좀 심심한 우려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4만 명이 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10%가 늘어요. 10%가 는다면 학생들, 등급당 학생들도 한 10% 정도 더 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어입니다. 수시에 모집한다. 수시를 모집한다 해서 수시 모집이에요. 이해되시죠? 쉬울 겁니다. 그죠? 그럼 정시 모집은 뭘까요? 정해진 기간에 딱 정해진 기간에 모집한다 해서 정시 모집이고요. 추가 모집은 뭘까요? 2월 달에 보통을 해요. 수시하고 정시 끝나면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자, 수시 모집은 몇 장 쓸까요? 뭐 아픈데 뭐 편하게 얘기하세요. 수시 모집 몇 장 쓸까요? 6장이잖아요. 그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해서 6장을 논술 전형에서 6장을 구성을 합니다. 한 대학에 많게는 4장을 쓸 수 있어요. 작심하고 쓰면 5장 쓸 수 있는 대학도 있어요. 4장 쓸 수 있고 뭐 3장도 쓸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몇 장 쓸 수 있을까요? 가군 1장, 나군 1장,
다군 한 장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죠. 어머님들. 수시로 가야 될까요? 정시로 가야 될까요? 네, 수시잖아요. 6장 쓰는 전형을 놔두고 굳이 3장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6장을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스트 대학 아시죠? 이스트. 뒤에 이스트 붙는 대학.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죠? 지스트. 이런 데는 카운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작심하고 쓰면 자연계 학생들은 한 10장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사관학교는 카운팅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공사, 육사, 육해공, 국관사 써도 돼요. 합격해도 안 가도 돼요. 합격하고 안 가고 고민하다가 다시 일반 대학에 가도 돼요. 그런 건 카운팅이 안 되고 일단 6장, 일반 6장 정도 쓸 수 있는데 경상북도 학생들은 당연히 수시로 많이 갈까요?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로 많이 갈까요? 정시로 많이 갈까요? 네, 수시로 훨씬 많이 갑니다. 그러면 정시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본전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역량만큼 갖는 게 정시예요, 보통. 이해되시겠죠? 그게 수능이에요. 그럼 수시는 뭘까요?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잘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물으시겠습니다. 수시로 갈래요? 정시로 갈래요? 수시예요. 수시가 훨씬 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를 잘해야 된다. 경상북도 학생들도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수시로 가는 것이 훨씬 잘 갑니다. 보시면 되고 추가 모집은 누가 가느냐? 예, 가요. 뭐 심지어 의예과, 수의과도 추가 모집을 해요. 뽑다 못 뽑아서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학생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죠? 우주상향. 수시 6장을 그냥 다 질러요. 지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 상향을 써요. 수시 6장을. 저희 학교 3점대 학생이 그냥 의예과를 6장 썼습니다. 왜 의예과를 6장 썼니?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 소원이에요, 선생님. 한 번만 쓰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쓰게 했습니다. 쓰고 그다음 정시에 제가 맞춰 갈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아마 정시에 다시 얘기하면 다시 뭐라 그래요? 가군, 나군, 다군, 다 우주 상향을 또 쓸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면 뭐가 있죠? 추가 모집. 요즘 학생들은 추가 모집까지 고려해서 거의 2월 말까지 계속 모집을 해요. 이런 패턴인데 근데 저는 비추입니다. 저는 비추예요. 저는 여기를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 대학들은 6장의 카운팅이 되지 않으니까 쓸 수 있으면 써라. 특히 저 국관사 또는 육해공, 사관학교는 시험이 8월 달에 쳐요. 국영수. 8월 달에 치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쳐봐야 될까요? 안 쳐봐야 될까요? 쳐봐야 되죠. 오, 훌륭하시네요. 수능은 11월 달이지만 요거는 8월 달에 칩니다. 그래서 한번 내보시고 그냥 그 현장의 경험, 이것도 시험이구나라는 해서 저희는 한번 쳐보라고 얘기합니다. 전류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죠? 한번 꼭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뭐죠? 정량평가예요. 수치죠. 수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저게 이제 정성평가예요. 그럼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전형입니다. 전형.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전형은 뭘 보는 거죠? 정량이잖아요. 그죠? 정량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여기서? 내신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신만 보니까 조금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똑같은 내신 성적이 2.0이면 다 2.0의 수준을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들이 뭘 걸죠? 수능 체제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신이라는 정량과 수능이라는 정량을 가지고 뽑는 것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필요 없어. 우리는 수능만을 볼 거야. 수능만.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수능만 볼 거야. 그럼 무슨 전형이죠? 정시 수능 전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하고 요 정성평가도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뭘까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입시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하고 수능 최저만 봐야 되는데 대학들이 이제 조금 좀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교과전형인데 내신하고 수능만 보고 뽑아야 되는데 그게 싫어. 난 요 정성평가 좀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올해는 서울시립대, 경희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내신만 보면 되지 왜 갑자기 교육과정하고 세특을 보려고 하십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왜 그럴까요? 대학은요
2028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028은 중학교 학부모님 오셨잖아요. 2028은 내신이 몇 등급이죠? 5등급이잖아요. 그럼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2028 짜잔 해가지고 교과 100으로 뽑다가 갑자기 2028이 내신 5등급 되었을 때 이걸 뽑으려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대학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뭐가 들어온다? 정성평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학생부 종합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학종은 상관없어요. 학종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수능 한번 볼게요. 수능. 자, 수능 100으로 뽑아요. 자, 수능 100으로 뽑으면 정시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이 어떻게 되나요? 2028 수능이 어떻게 되나요? 수학이 문제죠. 수학이 확통이잖아요. 미적 툴을 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 안 들어가니까 수학이 확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수능을 할 때 과탐도 약해지잖아요. 그죠? 통합과 원이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능이 문과 수능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대학을 수능 100으로 뽑으려니까 약간 어떨까요? 느낌이 부담스럽죠. 좀 우수 학생들은 못 뽑으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시 수능에도 뭐가 들어와요? 정시 수능에도 뭐가 들어와요? 성평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뭐가 돼요?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지만이 교과 전형도 쓸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시 수능도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특급처럼 선생님 저는 내신 필요 없어요. 다 올 9등급 해버리고 수행평가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정시파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자퇴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 생기죠? 이런 정성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학교 교육까지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세특도 챙겨야 돼요. 끝까지. 예, 그렇게 된다는 거. 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교과 100인데 소리평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근데 수능 100인데 교과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종은 그대로 갈 거고요. 논술은 그냥 논술 그대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4개 전형에서 하나, 둘, 3개가 바로 뭐예요? 교육과정과 세특이라는 정성평가가 도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1 되면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럼 2028은 더 강화될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받아쳐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은 항상 미리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건인국대부터 쭉 들어가는데 경대 부산대도 소리평가 20%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자, 서울시립대가 제가 왜 파란색으로 했냐면 작년까지 교과 100이었어요. 제가 요거는 슬라이드는 제가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오늘 만들어 왔던 거예요. 자, 서울시립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서류 10이 들어와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는 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뭐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정성평가 들어온다. 그럼 저성상평가는 뭘 평가하죠? 뭘 평가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교육, 가정.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라. 그럼 자, 공대다. 그럼 뭘 있어야 되죠? 공대는 뭐 있어야 돼요? 수학, 미적, 확통, 기하. 그죠? 이런 거 이수하라. 그 다음에 물리원, 물리투, 화원, 화투. 그죠? 맞죠? 의학학 계열이다. 뭐 있어야 되죠? 수학 그대로 가야 되지만 화학하고 뭡니까? 생명을 이수하라는 거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러면 내가 희망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제가 경상북도에 상담을 하러 가면 항상 물어요. 저희 학교는 이게 개설이 안 돼요. 선생님 물리투가 개설 안 돼요. 또는 화투가 개설 안 돼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는 해결했어요.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공동교육과정하고 소인수 과목이 있어요.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고등학교가 합해서 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이고요. 소인수 과목은 학교에서 개설하는 거예요. 13명. 근데 공동교육과정 신청하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못 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탈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공동교육과정 내가 물리투를 듣고 싶은데 물리투가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공동교육과정을 들어야 되는데 공동교육과정은 또 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아니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온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정책상으로서 아주 중요한데 그 온스쿨을 개설해 두려고 그래야 돼요. 그 학교 교육과정 부장한테 우리 좀 물리투 개설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온스쿨 온라인으로 그걸 들어요. 그러면 똑같이 인정이 돼요. 세트가 똑같이 들어가요. 편하죠? 우리 좀 외곽지 나갔을 때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 그걸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셔가지고 내가 듣는 과목이 없다. 이제는 안 된다, 못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 스쿨을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정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 정시는 보십시오. 서울대는 벌써부터 교과 역량평가, 그 다음에 지역균형에는 40%, 일반에는 20% 넣어놨어요, 벌써. 자, 연대가 올해부터 드디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들어와요. 올해는 안 하고요. 그럼 연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대는 작년부터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서연고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대학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이거 왜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 정성평가 왜 들어온다고 했어요? 2028을 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볼게요. 자, 무전공. 올해 무전공이, 인기 대학은 무전공이 대박이었습니다. 무전공은 뭐죠? 무전공은 뭘까요? 1이 있고 2가 있는데, 무전공은 뭐냐면 들어가서 학과를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금호군대는 30%를 그냥 무전공을 뽑아버려요. 전체 정원의 30%를 무전공을 뽑았습니다. 한 300명 넘을 거예요. 그럼 300명이 예를 들어서 다 컴공 가겠어요 하면 다 된답니다.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맞잖아요. 그죠? 생명 계열이나 컴공이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해. 컴퓨터 공학을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금호공대는 예를 들어서, 금호공대는 예를 들어서 30%를 무전공 뽑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컴공은 컴공이 더 높을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무조건 컴공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올해부터 점점 확대되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 확대될까 안 될까요? 올해 인기 있었어요. 생각보다 인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대학들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2026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짜야 되죠. 그래서 올해 지금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내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이게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증원. 증원 올해 정말 많이 썼습니다. 몇 장 정도 더 쓰는 거 아십니까? 15,000장 더 썼습니다. 작년보다. 15,000장. 많이 늘었죠. 그럼 1인당 15,000장 정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인당 한 5장 정도 쓰거든요, 평균. 그럼 5,000명이 늘었죠. 그죠? 15,000이니까 1인당 한 3,000명이 늘었잖아요. 5장 쓰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더 쓴 거예요. 그럼 1,000명 정도가 재수생이라고 한다면 재학생들의 2,000명 정도가 원서를 더 쓴 거예요. 그러면 0.1등급 정도 극간, 1.5하고 1.6 사이에 0.1등급에 한 보통 1,000명 정도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0.2등급 정도 더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왜 못 내려왔을까요? 수능 최저 때문에 못 내려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 정도 썼다면 올해는 한 1.7등급 학생들이 의과를 다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의대 아니면 약대를 달라. 예, 정말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대하고 약대를,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를 둘 중에 하나를 달라. 그러니까 수의나 한의나 치대는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과 전형은 또 넘쳤어요. 근데 확실한 경영 자체가 뭐냐면 의대를 교과로 쓰고 약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거예요. 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의대는 교과로 쓰고 약대는 학종으로 쓸까요? 의대 학생부를 가지고 약대를 가버리면 약대 교수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도망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대 교수님들은 약을 하고 싶은 애들, 진짜 신약 개발하고 싶은 애들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준비하죠? 약대를 준비했다가 의대는 교과로 쓰고 학종은 뭐예요? 약대를 쓰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경향성이 너무 많으니까 올해 의대하고 약대가 완전히 넘쳐버리는, 특히 약대는 좀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넘쳐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계속 인서울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거점 국립 때는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자, 이거 좀 큰일이에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탐론 좀 용어가 생소하죠. 사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사탐으로 갈까요? 이시 모르겠시죠?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 등급에 이과의 수능 최저 등급에 과탐 안 쳐도 돼, 사탐 쳐도 돼. 그러니까 올해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면 애들이 보니까 그러면 과탐보다는 사탐 공부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탐을 치러 가버리는 거예요, 자연계 학생들이. 그래서 올해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 한 과목은 과학, 한 과목은 사회를 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도권 대학들 상위 15개 대학 아니고 수시 모집 더 늘고 있다.
왜냐하면 상위 15개 대학은 정시 40%에 묶여있지만 나머지 대학은 풀려있기 때문에 더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전공이 저는 또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 학폭 본격적으로 학폭 제재가 들어갑니다. 연자는 학폭에 연루가 되면 감점 또는 지원을 못할 수가 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학종의 면접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틀린데 왜 학종의 면접이 강화될까요? 학종이 면접이 없는 학종도 있지만 면접이 있는 학종도 있습니다. 왜 면접을 강화할까요? 제가 겠죠. 대학이 변한다는 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 2028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2028은 내신의 5등급이잖아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뭘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면접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면접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면접을 할 수, 경상도 남학생들 말 못하죠. 혹시 남학생 학부모 남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학생 남학생들은 정말 속 터지죠. 말을 안 해요. 고등학교 남학생들 저도 말 안 했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게 면접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N수생들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자, 이거 갈까요, 말까요? 자, 의대 갈까요, 말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2026 정원은 2026은 스톱하고 2027에 다시 논의하자 하는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예. 자, 이건 좀 뭐냐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인문 자연 한번 보십시오. 어디 한번 보세요. 어디가 좀 줄었어요? 인문이 줄었습니까? 자연이 줄었습니까? 뭐가 줄었죠? 인문 줄었죠. 왜 그럴까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수원, 수투, 미적 빼고 수원, 수투, 학통 이런 것들 인문, 자연 다 통합해서 내신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어디를 갔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다 어디 갔어요? 이과에 있잖아요. 그럼 전교 10등까지 문과 한 몇 명쯤 될까요? 전교 10등까지 문과 한 명 있으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다 최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좋은 친구들은 다 이과예요. 문과 학생들이 내신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 수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신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블루오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만약에 문과인데 내신 1등급 갖고 있다. 정말 귀한 내신이에요. 2점대 갖고 있다. 정말 좋은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전교 1등부터 전부 다 자연계예요. 그냥 자연계는 계속 넘치잖아요. 계속 넘치고 계속 많아지니까 자연계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레드오션. 그래서 자연계는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상위 15개 대학 있고 상위 7개 대학에서 분류했을 때 어디로 더 몰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디로 몰리고 있죠?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위 8개 대학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생 수가 줄잖아요. 학생 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은 더 커지죠. 혹시나 인원이 줄었으니까 내가 혹시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자꾸 애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 가고 싶다가 갑자기 상위 8개 대학. 그러니까 상위 8개 대학도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상위 6개 대학. 나중에 3개만 남을까요? 아니요. 저는 의치한 약수만 남을지 않겠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애들의 트렌드인데 요건 브레이크 걸립니다. 왜? 내년에 4만 명이 늘기 때문에.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확실히 보시면 교과전형 보세요. 교과전형. 자, 교과전형 보시면 어떨까요? 쭉 보시면 좀 늘었죠? 많이 늘었죠? 연대 한번 보세요. 연대 보세요. 1177명. 그 다음에 여기 경희대 보십시오. 경희대. 1268명. 많이 늘었죠? 아까 방금 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다 보면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과 전형이 많이 몰렸으면 어떨까요? 컷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그럼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년에 교과 전형이 컷이 올라갔어. 그럼 학생들이 교과 전형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게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또 학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퐁당퐁당한 기질은 조금 있어요. 학종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인문계 한번 보세요. 인문계 한번 보세요. 와우, 그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학점이 많이 빠진 거예요. 왜 많이 빠졌죠? 인문계 학생들의 내신 경향 자체가 지금 상위권들은 다 자연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하고 한양대는 왜 늘었을까요? 신기하죠? 서울시립대 올해 제일 핫한 대학이에요. 한양대. 올해 한양대가 제일 핫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수능 체제가 없다 생겼거든요. 3합 7이에요. 세계합 7 수능 체제가. 세계합 7인데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면 체제 맞추면 합격한다. 체제 맞추면 무조건 합격한다 하니까 애들이 이만큼 쓴 거예요. 몇 명 뽑죠? 자 보세요. 몇 명 뽑죠? 몇 명 뽑나요? 73명 뽑는데 1559명. 이거 어떻게 뽑아요 이거? 네, 이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 자 자인계 한번 보세요. 자인계 보시면 아까는 교과전형 많이 늘었지만 자인계 학생부 종합전형을 쭉 봐도 어떨까요? 일부 대학 빼고는 대부분 다 조금씩 줄거나 크게 늘지 않았죠. 자, 일부 대학이 어딜까요? 제가 보면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한양대 그만 말씀드렸죠. 체제 없다가 새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체제가 있어요. 체제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성균관대 이렇게 넘쳤을까요? 성균관대 애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맞잖아요. 체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균관대는? 성균관대 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제 없어요. 그러면 서울대 체제 있잖아요, 직윤. 그 다음에 연대 교과 체제 있거든요. 고대 체제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대학이 어딜까요? 성균관대잖아요. 성균관대 딱 보니까 어떻게 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체제가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내신 좋은 친구들이고 체제 안 나온 친구들은 다 어딜 갈까요? 성균관대에 엄청나게 쓰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올해는 교과 전형이 조금 많이 몰려있다. 학종이 조금 적게 지원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추정. 어떻게 될까요? 퐁당. 그러니까 내년은 뒤집어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거점국립대는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전공 말씀드렸어요. 무전공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전공 정시도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근데 이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경쟁률을 잠깐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경쟁률 보시면 이런 데 성균관대 보면 114명 뽑는데 얼마요? 3,351명 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서울시립대 보시면 9명 뽑는데 343명 왔어요. 이거 어떻게 뽑아요, 이거? 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국대 보세요. 179명 모집에 몇 명 왔습니까? 4,600명 왔어요. 여기 뽑히니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호하면서 조금 모집 단위가 큰데, 경희대 보십시오. 국제컴에 180명 뽑는데 1,893명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대학이면서 모집 단위가 크다 그러면 무전공은 굉장히 애들이 많이 써요. 이런 거 한번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여기 N쌤도 어떨까요? 계속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고 있다. 그럼 재수생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재수생이 많으면 어떤 문제죠? 수능 최저 등급에 문제가 생긴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사탐으로 도망간다. 왜 사탐으로 도망간다? 왜 사탐으로 도망가죠? 자인계 학과 중에서 과탐을 응시를 안 하고 사탐을 응시해도 인정해줄게 하는 게 올해 경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이 어렵잖아요, 그죠? 과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탐이 어려우니까 그냥 사탐 갈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진 거 보십시오. 물화생지 보십시오. 지구과학, 생명, 물리, 화학인데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특히 보십시오. 화학원은 무려 15,000명. 작년 대비 15,000명이 안 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자인계에 있어줘야 될 애들이 다 사탐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최상위권이 도망갔을까요? 주로 3등급, 4등급, 5등급 애들이 도망간 거예요. 사탐 가서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쏙 빠져나가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앉겠죠. 그래서 자인계 학생들이 등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서 한참 쓸 때 올해 뭐가 생겼냐면 강남 학부모들이 과탐 응시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이게 좀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인계 학과에서 사탐을 쳐도 된다는 걸 더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탐을 응시하는 애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 있겠잖아요. 그럼 당연히
1, 2, 3등급 학생들이 어떨까요? 4인계 1, 2, 3등 과탐을 쳐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등급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그럼 결국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등급 받기는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재수생이 많아서 그렇고 사탐론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4인계 학생들이 요즘 최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 균형 60% 선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 지금 중3부터는 6년제예요. 현재 고등학교 1, 2까지는 3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를 여기 나오면, 고등학교를 대구 경북 지방 나오면 대구 경북 지역 인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6년제입니다. 중학교는 시골, 지방. 시골이 아니고 지방에 나와야 되고요. 대구 경북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는 대구 경북을 나와야지 대구 경북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 때문에 왜 그럼 지역 인재가 중요하냐? 컷을 보면 의예과입니다. 의예과인데 지역인 일반 전형하고 지역 인재를 비교하면 확실히 지역 인재가 조금 유리해요. 심지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보면 지역 인재가 일반 전형보다는 컷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치한 약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지만이 의치한 약수로 가기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올해 의대 늘어가지고 1학년 학생들 지금 보세요. 간호학과 몇 %예요? 한번 보세요. 간호학과 몇 %인가요? 47.6%가 지금 휴학 상태래요. 이게 다 어디 갔죠? 어디 가려고 하죠? 네, 의대 가려고. 지금 서울대 지금 좀 심각하죠. 그다음 공과대학하고 생명생활과학대하고 약대 14%, 수의대 11%. 자, 그러니까 약대 교수님도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죠? 수의과 교수님도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대 빼고는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에는 어떤 학생 원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정말 우리 과에 와서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 뽑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요거 폭력 터치 대입 보시면 어떨까요? 보시면 이건 아예 지원 불가예요. 이 대학들은 서강대, 성균관대 보세요. 아예 지원 불가예요. 이유만 받아도 지원하지 마라. 너는 오시면 안 된다. 교과전형이에요. 그죠? 학종도 굉장히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논술 전형도 이렇게 감점을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폭 혹시나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가야 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사가야 돼요. 저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알겠죠? 교과, 종합, 논술까지도 다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수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친구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자, 경대를 써야 된다. 자, 경대. 자, 누가 경대를 써야 될까요? 이 친구는 내신 똑같은 2.0이에요. 내신 똑같은 2.0인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가 3, 4, 3, 3이에요. 되시겠죠? 이 친구는 둘둘 1, 2예요. 자, 똑같은 내신이잖아요. 그죠? 자, 이건 내신인데, 자, 누가 경대를 반드시 가야 될까요? A 학생이죠. 왜요? 이 친구는 3, 4, 3, 3으로는 어떨까요? 정시에는 경대를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못 가요. 정시는 경대가 100분위가 80% 되기 때문에 3, 4, 3, 3대가 특히 수학이 4등급 받을 경우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내신이라도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운지 얘기해 줄까요?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경대 수능 최저가 2개 합 5예요. 그럼 이 4개 중에서 2개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IT대학이 내가 전자공학을 가고 싶은데 2개 합 5예요.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2합 5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신 2.0이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경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북 학생들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능 공부 시켜줘야 돼요. 왜? 수시로 가는데 수능 공부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 네, 자, 이 친구는 어떨까요? 이 친구는 경대 안 가도 돼요. 이 친구 경대 안 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인데 95%짜리 2등급이면 이 친구는요
서영고 그냥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냥. 그죠? 이 친구는 굉장히 2.0이지만 굳이 경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시험 준비를 잘한 친구라면 2합, 3합 5 돼요? 3합 5. 3개 합 5 돼요? 되죠? 2, 1이니까 되죠? 3합 5 맞추면요. 학생부 종합시험 잘한 친구들은 약대나 수혜나 한대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2.0이라는 내신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능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여기 수능 성적표입니다.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표준점수는 뭐냐? 평균에서 얼마큼 멀어져 있느냐. 평균에서 많이 멀어지면 좋겠죠? 아닌가요? 자, 이렇게 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국어 시험을 쳤어요. 한 40만 명이 시험 쳤어요. 평균이 50점 나왔어요. 국어 평균이. 그러면 이 50점을 100점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고 100점 환산, 다 환산되겠죠? 그럼 100점이 평균이에요. 여기서부터 정규 분포 나오겠죠? 이렇게 애들 분포가, 그죠? 자, 이 100점에서 얼마큼 멀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표준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국어 보세요. 128점이죠? 이 친구는 얼마예요? 134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자, 국어를 잘한 친구예요? 수학을 잘한 친구예요? 수학이 34점 멀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 친구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이 100에서 이렇게 분포를 그렸을 때 얼마큼 멀어져 있는가 나타내는 값이 표준점수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100에서 이렇게 분포가 그려져요. 그죠? 그럼 여기서 4%를 잘라요. 몇 등급? 1등급. 오케이. 그럼 11%까지 잘라요. 몇 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위로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준점수로 분포 쳐놓고 4, 11 이렇게 자르는 게 등급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시험이 어려웠어요. 모일까요? 흩어질까요? 평균에 모일까요? 흩어질까요? 어려우면. 어렵잖아요. 100점 있고 중간에 뻥 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려우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쉽다. 굉장히 쉬워요, 평균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이겠죠. 평균 80점이다. 그럼 다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이 멀어지면 어려운 시험이고, 좁아지면 쉬운 시험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만점이에요, 만점. 다시 말해, 수학을 만점 받았을 때의 표준점수가 125점, 그러니까 몇 점 멀어졌죠? 평균에서 25점 멀어졌잖아요. 그냥 쭉쭉쭉 올라가. 이 친구가 보세요, 이 친구. 140 얼마예요? 8점. 그럼 48점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이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148점이 어렵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수능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쉬워지고 있습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수학 시험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50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국어는 좀 널뛰기죠. 근데 작년에 국어 한번 보세요. 얼마였습니까? 100.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148, 150이니까 둘 다 어렵다, 쉬웠다. 둘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곤욕을 치른 한 해였었어요. 자, 올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요거 두 개는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오케이. 자, 이건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자, 그러면 이건 내가 열심히 해도 다른 잘하는 친구가 많으면 내가 등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다른 친구 상관없이 내가 원점수가 얼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등급 비율 한번 보세요. 7%, 4%, 4%. 작년 4%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6월 모평이 얼마였습니까? 난리 났죠. 1.47%. 올해 6월 모평에 1등급 비율이 1.47%였어요. 야가 4%인데 야가 1.47%였으니까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다 울었겠죠.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럼 어렵게 내야 돼요? 쉽게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약간 쉽게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7% 정도가 맞아요. 1등급이. 근데 수능 체제를 맞출 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어는 무슨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체제 맞추기 너무 쉬운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애들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9월 모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9월 모평에 영어 1등급이 10%가 넘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또 쉬워요. 라면 너무 이렇게 체질을 다 맞춘 거예요. 또 애들이.
그러니까 영어 등급, 영어 난이도가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애들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쯤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쉬우면 당연히 1등 나올 거고 어려워도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3화보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요, 이 친구? 자, 3화보 돼요? 돼요? 되죠? 탐구는 한 과목. 탐구는 한 과목. 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국어 2, 영어 2, 생명 1 해서 몇 등급? 3합 5라는 의대는 안 되지만 약대의 수능 체제를 만족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수능 체제 가는 게 요거예요,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수시성공의 기본이 뭐다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시에 내가 잘 가고 싶다.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거죠. 3합 5에서 3합 3에서 3합 5가 흔히 말하는 메디칼이고요. 3합 6에서 7이 뭐냐면 연세, 고대, 성균, 한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합 5가 경희, 외대, 경대, 부산대. 2합 6이 이런 국민대, 세종대. 경대, 부산대는 과에 따라서 2합 5도 있고 2합 6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가고 싶다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은 어느 정도 뭐 해야 된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자제분들 성적표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 2학년 성적표잖아요. 이거 보이면 항상 집에 가서 싸워요. 너 성적표 한번 가져와 봐. 그거 하지 마세요. 또 하지 마시고. 네, 보겠습니다. 자, 99, 97, 98, 94. 공부 잘하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쪽 요거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국수탐. 국어, 수학, 탐구에 이 친구는 99.69%. 상위 99.69%에 해당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3만 9천 명 쳤는데 상위 누적 백분이 0.31%에 해당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곱하면 전국 몇 등이에요? 742등 한 친구잖아요. 공부 잘하죠? 의격할 수 있죠? 여기 바로 누적 백분이라 해서 전국 등수를 나타내는데 모의고사를 치면 이 전국 등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국 등수를 가지고 네가 무슨 대학에 갈 수 있다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시 알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은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수능은 이게 줄까요, 안 줄까요? 수능은 이게 아까 못 봤죠? 없었잖아요. 수능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평균을 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수학, 과학은 두 과목 평균입니다. 다시 자,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그 다음에 과학은 두 개 평균 내서 하면 100분위에서 3을 나누면 97.9%예요. 평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십시오. 요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다시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아니요? 여기 보면 여기 요 평균을 냈을 때 과탐은 두 개의 평균이에요. 자, 평균을 냈을 때 97.9%니까 얘는 잘생긴 학생이에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차 지원하게 되면 서울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죠?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제일 낮은 과가 94.5%고 제일 높은 과가 98.5%라 이 말이고 평균 과가 96.74%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일 높은 과, 제일 낮은 과, 평균 되는 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인문계고요. 자, 자연계 보십시오. 96.25%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충 요 100분위를 알고 계시면 집에 가서 이 친구가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시는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죠? 적어도 정시보다는 잘 가야 될까요? 못 가야 될까요? 잘 가야 되겠죠. 예, 그죠? 정시에 경대 간다 그러면 경대보다는 잘 가야 된다. 그죠? 예, 그거 확인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가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그렇죠? 예,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방거점 국립대를 보니까 대충 이렇구나. 경대가 한 여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경대 자연계는 이렇구나. 요거는 예과가 아니고요. 이건 예과가 아니고 스마트 모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삼성하고 계약한 학과가 있습니다. 그게 높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경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거점 국립대는 이 정도 100분위를 보면 갈 수 있다.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하시고. 자,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자, 3월달 3학기 올라오면 3월달에 79.8%인데 6월달 떨어지고 9월달 떨어지고 수능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저희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제
재수생 들어오죠. 한 6만 명에서 한 7만 명 들어와요. 그 다음에 9월달 얼마 돼요? 12만 명 좀 들어와요. 아니면 8에서 한 10만 명 좀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떨까요? 수능에 더 들어와요. 근데 왜 더 떨어지냐 하면 수능에는 시험을 안 치는 애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등급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원서를 넣고 이제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능을 치려고 할까요? 안 치려고 할까요? 안 치려고 하잖아요. 그 밑에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밑돌은 빠지고 윗돌은 올라와서 자꾸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무슨 평가? 영어는 무슨 평가? 절대평가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상북도 학생들 영어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영어 공부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누가 다 가져가요? 보십시오. 누가 다 가져가요? 빨간색이 N수생이에요. 누가 다 가져가죠? 재학생들보다는 N수생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뺏긴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의예과인데 의예과는 연도별 보시면 확실히 재수, 삼수, 사수 이상들이 다 가져가요. 싹 다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면 현역들이 정시로 의과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요해 한번 보세요. 좀 특이하죠. 작년에 어려웠죠. 작년에 어렵잖아요. 작년에 어려웠는데 재작년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 쉬우면 현역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수능이 어려우면 어떨까요? 재수생들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잘 따라오시고 있으신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너무 집중도가 높아서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집중도가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편하게 갈게요. 네, 너무 수능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조금 교과 전형에서 편하게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치한 약수, 서영고, 서성한까지, 그럼 중경, 시2까지 제가 했는데 쭉 제가 2016 계산으로 해서 쭉 내보니까 2만 한 4천 명쯤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봤을 때 수시만입니다. 정시 빼고요. 했는데 근데 여기는 의예과를 제가 2,000명 넣는 거예요. 2,000명. 근데 2,000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양대가 제가 색깔 딱 넣었죠. 왜 한양대 넣냐면 여기가 뭐냐면 16,900명쯤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한 몇 등급쯤 되냐? 대충 추정하면 이렇게 돼요. 2.0에 보통 40만 명 기준으로 내신 한 2.0일 때 고의 분포는 한 17,000명쯤 돼요. 자, 그러면 대충 느낌 나오시죠? 이해되시나요? 내신에 2.0인 친구들이 전국에 17,00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쭉 누적 놓으면 한양대까지가 얼마입니까? 16,000명이잖아요. 그럼 한양대는 결국은 내신이 1점대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현역이잖아요. 그럼 재수생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양대까지는 대부분 다 내신이 1점대 후반 또는 2점 초, 또 학생부 정말 좋은 친구들은 2점 초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들은 좀 꿈과 희망이 좀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거의 1점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2.0까지 한 17,000명 정도 있다. 이렇게 거기가 어디까지냐면 대충 한양대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과전형 보겠습니다. 자, 교과전형의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성적, 최저, 정성평가. 자, 정성평가 말씀드렸고요. 이걸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뭘 고려해야 되느냐? 자, 모집 인원 변화. 요 슬라이드는 나중에 원서 쓸 때 그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4번만 보시면 돼요. 퐁당퐁당. 이거 무슨 의미죠? 퐁당퐁당. 한 해 컷이 높으면 다음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안 쓸 거예요, 애들이. 쫄아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세 과목과 전 과목 다 반영한 대학이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당연히 뭘 받아야 되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A, B, C니까. 뭐 받아야 되죠? A 받아야 되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80점이 A예요. 진로 선택 과목은 80점이 A예요. 그게 3학년 올라가면 내신을 산출하는 과목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그럼 2학년 2학기 되면 내신이 거의 끝나요. 그럼 3학년 올라가면 자연계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3개가 다예요, 거의 3개가.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물투나 화투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 보통 보거든요. 자, 그러면 ABC라 보통 평가를 해요. 그럼 A가 80점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80점에 A를 받았어요. 자, 어떤 친구는 100점에 A를 받았습니다. 자, 같은 평가를 받을까요? 다른 평가를 받을까요? A니까 교과전형은 같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를 수 있죠. 80점 A와 100점 A가 다르죠.
그럼 내가 학생부 교과전을 쓴다. 그러면 그냥 A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높은 원점수의 A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대부분 다 수능 체제가 있다. 3합 7 또는 2합 5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70% 컷이 뭐죠? 70% 컷.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명 모집에서 7등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명 모집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70%니까 20명 모집에는 14등 정도. 거의 70% 컷은 거의 끝이라 보시면 돼요. 추합까지 다 포함해서 70% 컷이기 때문에 거의 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85% 컷을 발표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냥 거의 그건 끝선이라 보시면 돼요. 100% 컷은 보고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0% 컷을 보통 어디가, 데이 포털 어디가에 보통 공개를 하는데, 요 레인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연계가 컷이 좀 더 높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몇 등급인가요? 몇 등급인가요? 1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자, 학종 보겠습니다. 지금 학종. 자, 교과 성적, 그 다음에 교과 관련 활동, 이수 과목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적, 교과 관련 활동, 수능 최저, 요걸 보는 것이다. 자, 학종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 1단계 서류하고 2단계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그냥 서류 100%. 우리 면접 필요 없어. 면접 필요 없고 그냥 서류만 볼래 하는 전형이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체제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고, 그 다음 4번 희망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연고, 서성한 이렇게 보시면 중앙대까지 보시면 대부분 다 서연고. 자, 보시면 서연은 뭐가 있나요? 면접 있죠. 네, 면접 있잖아요. 근데 고대는 뭐가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계열적합 있죠. 자, 여기 잠깐요. 저 빨간색 있죠. 빨간색. 제가 왜 빨간색일까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뭘까요? 뭘까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계열적합이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맞죠? 요거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그죠? 이런 전형, 요 빨간색 전형들은 조심하셔라. 특히 연세 국제형 느낌 다르죠? 느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쓰는, 꼭 많이 합격한 전형이니까 여기 것을 보고 막 쓰면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요건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중앙대도 보면 탕구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는데, 탕구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어요. 탕구형이 융합형이 있는데 탕구형은 특목, 자사고가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대, 중경외시 붙었는데 여기 보면 경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경북대학교 한번 볼까요? 자,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일반 전형, 타 지역의 학생도 쓸 수 있는 게 일반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 대구 경북 학생만 쓸 수 있습니다. 뽑는 인원 919명, 398명. 일반 전형 많이 뽑죠, 그죠? 자, 일반 전형은 뭐가 면접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서류 100%.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은 면접을 봐요. 자, 면접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면접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최저가 없죠. 면접을 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최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많이 편성을 해요. 자, 그러면 어디 쓸까요? 내가 둘 다 쓸 수 있을까요? 한 장만 쓸까요? 둘 다 쓸 수 있을까요? 한 장만 쓸까요? 작년까지는 둘 다 썼어요. 근데 올해는 한 장만 써야 돼요. 둘 다 쓰고 싶죠? 예, 그런데 경대에서 막았어요. 올해 막았어요. 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았어요. 막았는데, 자, 어디만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최저가 안 된다. 여기 최저가 안 되면 어떨까요? 학종 써야, 밑에 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당연히 어디까요? 내신이 어디가 높을까요? 일반이 높을까요? 지역이 높을까요? 지역의 내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내신은 좋은데 내가 최저가 좀 약하다. 그럼 면접이 자신 있다 그러면 밑에 걸 쓰셔야 되고, 아니다, 나 최저 됐는데 면접이 좀 자신이 없어. 내신이 조금 떨어져. 그러면 왜 있을까요? 위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년에 만약에 고2 학생들은 끝까지 고민할 거예요. 어디 써야 될 건가? 제 그거의 관건은 수능 체제를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자,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1번부터 8번까지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거 안 들어가요. 네, 이거 수상 안 들어가요. 그죠? 수상. 독서 안 들어가요. 수상도 안 들어가고 독서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네,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6번이에요, 6번. 왜? 뭐가 있나요? 여기 뭘 보면 뭐가 있나요? 성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교육과정 있어요. 세특 거요. 교육과정 세특 이거 다 들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뭘 볼까요? 그 다음 뭘까요? 여기 상체예요, 상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8번이 뭐냐면 행택이죠. 이거 행택이,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행택이. 이거 추천서예요, 추천서. 이 친구 착하다. 정말 공부 성실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5번, 6번, 8번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평가에서. 자, 출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출결. 중요하죠. 요즘 애들이 학교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조퇴도 많이 해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대학들이 좀 성실한 친구를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출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뭐 이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개를 가지고 선발을 해요.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협업 및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다 세부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학종 평가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여기 지금 핫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전공, 무학과잖아요. 무학과니까 전공적 값을 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다시,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과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진로 역량을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특히 문이과 통합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가 바뀌었죠? 학업 역량,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전공, 이거는 학과. 좀 달라요. 그럼 쌤님,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그냥 없어요.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하시고 그냥 쓰면 돼요, 그냥.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럼 성장 역량 한번 보세요.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다 뭘 잘해야 돼요? 자연계 학생이 무슨 과목 잘해야 돼요? 수학하고 과학이잖아요. 그럼 결국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인문계 학생이 뭘 잘해야 되죠? 국어하고 뭡니까? 영어 맞죠? 그렇잖아요. 사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좀 더 많이 보겠다는 거고, 여기는 진로 역량을 좀 더 보겠다는 뜻이지만 여기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좀 많이 보겠다. 이렇게. 그럼 결국 따로 준비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냥 원서 쓰면 돼. 근데 수학, 과학 기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학생부에 좀 더 기록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진로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연계는 수학, 과학 역량이 좀 뛰어나다. 인문계는 국어하고 영어 역량이 좀 뛰어나다는 걸 좀 더 써주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무전공, 건국대 진로 필요 없다.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 특정학과 연결 진로 필요 없다. 능동적 성실하게 학교 생활합니다. 그럼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했다. 어떤 친구인가요? 공부 잘하는 친구죠. 학업력이 뛰어난 친구 아닌가요? 말은 정말 잘하잖아요. 예, 자, 관심 있는 몰두할 줄 아는 학생. 수학과학 몰두하는 학생. 자기 할 게 없이 다양한 학생이 않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전임사정관, 위촉사정관. 전임사정관, 위촉사정관. 전임사정관은 뭐죠? 직업이 뭐예요? 사정관. 전임사정관은 직업이 사정관이에요. 위촉은 뭘까요? 직업은 사정관이 아닌데 위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촉은 누굴까요? 교수님. 교수님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누가 평가할까요? 위촉이 할까요? 전임이 할까요? 전임은 인원이 많지 않아요. 대학 한 10명? 서울대가 제일 많아요. 24명. 서울대는 정말 진심으로 평가를 해요. 왜? 최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10명에서 11명인데 그럼 10명에서 11명이 그 모든 학생부 종합적인 서류를 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누가 하셔야 되죠? 교수님이 대부분 다 하셔요. 그 학과 교수님들이. 그 학과 교수님이 2분 올라오셔야 돼요. 의과 하면 의과 교수님 2분 오셔요. 그럼 전자공학과다. 누구 오세요? 전자공학 교수님 2분 오세요. 그러니까 2분 각각 평가하셔가지고 평균 내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너무 차이가 나면 조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쉽게 가볼까요? 자, 전자공학과 교수님이다. 무슨 잘하는 친구 뽑을까요? 국어하고 영어 조금 못해도 뭐 잘하는 친구 뽑을까요? 전자공학과니까. 수학하고 뭐예요? 물리 잘하는 친구. 수학하고 물리 잘하네? 맞죠? 수학하고 물리 잘한다. 교과 성적 보니까 수학하고 물리 잘해. 그럼 수학하고 물리 책도 많이 읽었어. 그럼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전자공학과 오기 위해서 전공 탐색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뽑았을 때 우리 학교에 와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면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생명이다. 뭐 잘하시고 생명. 생명 뭐 할까요? 화학하고 생명이잖아요. 맞죠? 화학 생명이고 그다음 영어. 의예과는 다 잘하는 거. 그죠? 의예과는 다 잘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정학 성적 보고요. 수학, 과학, 영어 보고요. 수학, 과학 이수 과목 봐요. 뭐 있냐? 물리, 토, 화토 들었네? 이 친구는 고급 물리, 고급 화학도 들었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창체 세특, 행특 평가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건국대학의 교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학생부 종합 평가하는 것을 정말 잘 설명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 있냐면 교과서 발달 상황과 그다음에 이 세특이에요. 세특.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다음 전체적인 내신, 그다음에 수학, 과학, 그다음에 선택 현황 무슨 과목 들었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수 단위수 수학과학 많이 들었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많이 들었구나.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탐구 내용 깊이. 해봤는데 탐구 보니까 뭐 중학교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봤는데 아마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 되네. 깊이가 있어.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평가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무슨 국어 등 주요 교과의 전체적인 성취도를 먼저 보기를 하나 학과와 관련된 수학과학과 원투 과목의 심화 과정 선택과를 유지 살펴본다. 솔직하게 다 고백하셨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수 단위수당, 그 다음에 간혹 학교에 대해서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나 안 했나 보고 싶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내용이 깊이가 있다 없다를 이렇게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선발한다라고 솔직하게 했는데 이거 가서 다운받으세요. 건국대에 가면 공과대학만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경영학과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경영학과는 조금 보세요.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할까요? 한번 보세요. 뭐가 좀 특이해요. 비슷해요. 비슷하게 가다가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어디죠? 어디예요? 각 교과목의 심화 탐구는 반드시 뭐예요? 희망 전공과 설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정형 영역 하지 마라. 국어는 국어답게 수학은 수학답게 써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원서를 쓰는 친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죠? 그럼 경영은 많겠죠. 학생부에 벌써 경영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가지고 평가가 안 되니까 오히려 뭐예요? 경영학과는 뭘 잘해야 되죠?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과 영어 능력과 국어 능력을 딱 보고 싶다. 그걸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연결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경영학과는 인기학과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과다. 죄송합니다. 토목공학과다. 1학년 때 토목, 2학년 때 토목, 3학년 때 토목 그런 친구들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건설공학과다.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과들은 어떨까요? 진짜 우리 과에 오고 싶어 하니라고 보고 싶겠죠. 근데 내가 진짜 1학년 때 건설공학, 2학년 때 건설공학, 3학년 때 건설공학 같으면 어디서 딱 쓰면 어떨까요? 교수님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럼 학과에 따라서는 전공 적합성이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기학과는 너무나 잘난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전공 안 해도 그냥 중용하면 그 다음에 교과 영역을 많이 보겠고, 근데 좀 비인기학과는 어떻다? 도망갈까 싶어서 진짜 너 우리 학과에 오고 싶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의 경향을 좀 가져가라 이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없는 건데 이건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이런 학생들이 참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발표한 지는 제법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발표했는데 사실 없어요. 제가 갖고 온 건데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이런 친구를 정말 뽑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친구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쭉 읽어보세요. 뭐가 있나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도전 정신, 그럼 글쓰기 능력. 몇 번이 5번에 독서 역량이잖아요. 그 다음 6번이 보면 도전적인 교과목, 교육과정 이수해라. 그 다음에 주요 과목 우수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사소통 능력, 토의 토론, 조사 등 학습 경험에서 보여준 지적 역량. 이렇게 쭉 나와 있던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서울대 권장 과목입니다.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런 과목을 이수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핵심 권장이 있고요. 권장이 있어요. 자, 핵심 권장은 이수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수해야 되죠. 권장은요? 이수해야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거는. 말은 얘기해요. 안 들어도 된다. 하지만
이수했으면 좋다.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그죠? 왜? 다른 애들은 다 듣고 오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고대, 성균관대, 연세중앙대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과에, 이런 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하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운받으세요. 연대 가도 되고요. 경희대 가도 이게 있어요. 입학처 가면 이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어떤 과목이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죠. 뭐가 아쉽나요? 문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문과 없죠. 문과는 지금 교육과정을 나타낸 게 딱 한 군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여기 있어요. 동국대가 고마워요. 동국대는 문과학과는 이런 과목을 들으세요라고 제시해놨죠.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문과는 잘 없어요. 문과는 그냥 이수하시면 된다. 국어하고 영역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수하는데 동국대는 정말 고맙게도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블라인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뭐냐면 다 색깔 들어가 있고 요거 보세요. 요거 물리 색깔 칠했고 지구화 색깔 칠했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어떨까요? 안 칠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등학교에서 4개 과목을 개설했는데 뭘까요? 들은 것만 이렇게 색칠이 돼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화학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안 든 거잖아요. 그럼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나쁜 평가를 받을까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개설했는데 안 들으면 반드시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수 과목을 이 친구는 학교에서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2를 안 들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들을 과목들은 들어야지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고 교과 전형에도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경북대학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제, 사회학과, 지리학과, 정치교육 이런 데는 이런 과목들을 대부분 다 듣고 왔더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듣고 왔더라 하는 거 나타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기계, 전자, 검공 당연히 뭘 들어야 되죠? 물리, 원투 다 들었죠. 심지어 뭐도 들었어요? 고급 물리학도 들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심지어 실험도 과목도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들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메디칼이에요. 의대, 치대, 수의 메디칼인데 생명 원투, 고급 생명, 화학 원투, 고급 화학, 물리 원투까지 들은 친구들 있어요. 고급 수학, 보건까지. 이런 과목들은 경대에서 봤을 때는 많이 듣고 오더라. 그럼 이런 것도 들으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할 수 있다?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입결은 다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50% 컷이 있고 70% 컷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뭘 참고해야 될까요? 50 봐야 될까요? 70 봐야 될까요? 학종이에요, 학종. 학종이라니까요. 이 두 개 참고하시고요. 예, 참고하시면 되고, 자, 뒤에 참고하셔야 되는데, 저 뒤에 다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다 새로 슬라이드 갖고 온데, 자, 서울시립대는요, 매년 그래도 고마워요. 왜, 뭐가 고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합격자의 내신을 각각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내면 어떨까요? 통계가 왜곡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도 있지만 자사고와 뭐가 있다? 특목고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고의 등급을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50% 컷을 봐야 될까요? 70을 봐야 될까요? 50을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철학과 한번 볼까요? 철학과, 사학과 한번 볼까요? 자, 사학과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죠? 3.5등급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 찾아와요. 쌤, 경희대 사학과가 3.5등급이면 저 2등급인데 2.5등급인데 저 합격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3등급 친구가 선생님 평균이 3등급인데 3.5등급이에요. 제가 3등급인데 당연히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야 이걸 좀 보자. 여기 봐. 여기 한 무더기 있지? 그지? 여기 또 있고 그럼 여기도 있지? 그럼 이 친구 누굴까? 6.X 등급이 합격했네? 이 친구 누굴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예, 요거야. 여기가 일반고야. 그죠?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학종은 일반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는 그냥 평균을 가지고 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분포를 보고 일반고의 지원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예요.
성균관대부터 쭉 봤을 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균관대, 한양대, 고대는 다 일반고가 몇 %인가요? 몇 %죠? 50%잖아요. 그러니까 50%는 일반고, 나머지 50%는 특목, 자사고잖아요. 그러면 아까 50% 컷을 봐야 된다 했죠. 70% 보면 특목, 자사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컷을 보고 싶으면 몇 %를 봐라? 50% 컷을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학생들은 몇 % 보는 거 아세요? 70 보여요. 70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70 됐는데 아니야 50% 봐야 돼. 그리고 자, 이 서울대 거예요. 자, 학종은 서울대 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동국대 거고요. 요거는 어디 거냐면 고려대학교예요. 제가 고려대학교 가보면 입학처에 가면 이 고대 전공 안내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학생들한테 반드시 소개를 해요. 이거 좀 보고 해라고.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동국대 학생부 종합적인 가이드북은요. 우리는 이런 학생들 뽑고 세특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좋아요라고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 다운받아 보면 되겠죠. 어디 가면 될까요? 동국대학교 입학처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요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끝나고 왜냐, 그죠? 네. 자, 논술 전형 들어가겠습니다.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 모집인원 보겠습니다. 모집인원 강남 쭉 보시면 되고, 자, 강남대, 국민대, 서경대가 새로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교육과정 변화 출제해라.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이 제일 중요하다. 자, 논술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아주대학교 약대가 최고였습니다. 5명 모집에 경쟁률 얼마쯤 됐을까요? 아주대학교 약대 880대 1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880대 1쯤 될 겁니다. 5명 모집에 880명이 80대 1이니까 곱하기 5를 하세요. 어마어마한 애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의대가 40명 뽑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 몇 대 1이 됐어요. 그 어떻게 시험 칠까요? 논술은 기본 50대 1이에요. 왜냐하면 내신도 없고 세특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수시 낼 때가 사실 논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술을 많이 쓰지만 어떨까요? 합격률은 그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저 한 50%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험난한 그런 경우다.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패자부활전이라 불러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고3 와서 정신 차렸는데 수능 성적은 조금 나와. 그럼 어디 쓸까요? 논술 전형을 쓰는 거예요. 내신도 없고 학생부 활동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자, 인문계는 언어 논술이고 자연계는 보통 수리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인문계 논술이에요. 그래프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 해석.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계 논술 잘하는 친구 어떤 거냐? 바로 뭐예요? 비문학 지문을 아주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쓰면 돼요. 문학적 감상력이 풍부한 학생들은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정확한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비문학을 아주 냉정하게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수학적 능력도 조금 있어야 돼요. 분석하고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문계 논술이고요. 자, 이게 자연계 논술이에요. 경희대 의예과인데 수학 계산하는 거예요. 논술이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건 경대 거예요. 경대 거. 심플하죠. 뭐예요? 그냥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수학적 능력이나 자연계 논술은 수학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 소위 말해서 좀 좋은 대학교에 논술 치러 간다 하면 저는 이렇게 물어요. 야, 너 수능에서 30분 문제 풀 수 있니? 이렇게 물어요. 느낌이 있는데 수능에서 30분 문제 좀 어려워요. 풀 수 있어? 하면 가면 풀었어? 하면 가면 가보라 그래요. 그죠? 가보라. 그래서 손도 못 대겠는데요. 좀 힘든데. 좋은 대학교 이렇게. 그래서 보통 결국 뭐냐면 수능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가서 손을 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미리 논술 준비에는 저는 좀 비추해요. 왜냐하면 최저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부산, 세종, 충남 이렇게 해서 보는데 대구는 경대밖에 없어요. AAT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AAT 보통 AAT는 언제 치냐면 수능 끝나고 일주일 후에 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 돼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쭉 준비하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야?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수능 최저 맞춰놓고, 아니 열심히 경대 AT 써놨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춰서 그럼 끝 아닌가요? 근데 어떤 과는 최저 맞추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최저가 너무 빡셔가지고 최저 맞춘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뭐 하면 될까요? 논술 준비하면 돼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대학들, 강남대, 뭐 국민대 이런 것도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다 이하보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주로 교과 전형과 최저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하죠? 예. 자, 일반고 학생들이 얼마큼 합격했느냐? 연대는 좀 힘들죠. 확실히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한 60%, 60, 70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80 이렇게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그래도 요 뒤에 건 대학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뭘까요? 일반고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현역일지는 N수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 한 50%는 누가 가져갈까요? 재수생이 좀 많이 가져가요. 재수생들은 미리 준비를 좀 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여기서 또 50% 정도는 N수생들이 좀 가져가는 경향이 조금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학학 계열 잠깐 설명을 하고 제가 그죠? 질문도 사전 하셨잖아요, 그죠? 사전 질문도 좀 해야 되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교과 종합 논술 길게 안 할게요, 좀 짧게 할게요. 교과 종합 논술인데 확실히 보면 어디가 많이 늘었죠? 의대만 약간 보겠습니다. 의대 얼마입니까? 교과 많이 늘었죠. 9,800명 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합도 보면 5,500명. 그러니까 아까 제가 15,000장 늘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교과가 확실히 늘었고. 근데 확 눈에 띄는 게 어디죠? 확 눈에 띄는 게 어딜까요? 약대 교과도 만만치 않게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 의대가 늘었으기 때문에 약대나 다른 데는 심히 펑크가 날 것 같은데 전혀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대가 는 만큼 거기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더 늘어요. 더 욕망이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죠? 막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지역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지역 인재의 교과 전형이 엄청 늘었어요. 애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교과 전형을 쓰고요. 뒤에 볼까요? 약대는 뭘까요? 약대 보십시오. 5명 모집에 180명, 5명 모집에 182명 많이 썼죠. 이게 대구 경북 지역 학생만 쓰는 거예요. 지역 인재니까. 그러니까 약대는 학종을 쓰고 교과는 의과를 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의대가 3합 3이고요. 약대가 3합 3, 3합 4고요. 약대가 3합 5, 3합 6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장 쓰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그죠? 그래서 의대와 약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한의대가 굉장히 터져버렸어요. 한의대 일반 전형인데 이건 전국에 다 쓰는데 7명 모집에 몇 명 왔나요? 354명 왔어요. 50대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전 이걸 왜 해보냐. 일단 의대가 생기니까 딸려 올라가서 최저 맞추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로서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를 막 쓴 거예요. 또 대단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상계, 인간계 제가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1.2, 1.5, 1.8 보통 교과는 한 1.2, 1.5, 1.8 서울 간락하면 1.2 그 다음에 지방 교과는 1.5 지방에 있는 학생부 종합지정은 한 1.8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 뭐가 비슷하죠? 성적은 다 비슷하죠. 그러면 내신 똑같은 데가 1.5인데 왜 의예과 안 쓰고 약대를 쓸까요?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경상북도 학생들이 의예과를 늘었을 때 굉장히 환호하고 좋았는데 많이 쓸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수능 최저 등급이 3합 3, 3합 4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은 좋은데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의예과가 안 돼요. 그러면 경상북도 학생들의 상당수는 어디를 쓸까요? 약대를 눈을 돌리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그죠? 의예과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약대를 선호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보면 약대를 굉장히 선호해요. 선생님 약대 일단 쓰고요. 내신이 좋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대 교과를 한 장 써놓고 기다려볼게요.
최저 맞추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친구는 왜 여기 있을까요? 내신 1점대잖아요. 왜 여기 있을까요? 3합 7라인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세 라인은 결국 똑같은 라인이지만 내신으로 봐서 똑같은 라인이지만 결국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는 것은 수능 최저 등급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시면 의시한 약수 보시면 대부분 다 수능 최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대충 보시면 이게 2025 라인인데 보면 1.5 라인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1.5 라인이 다 들어가는. 여기 보면 계대가 보면 특이하죠. 계대가 왜 특이하냐면 작년에 계대가 3합 3이란 작년에 영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돌다 보니까 이 3합 3을 못 맞춘 친구들이 많아서 컷이 무한정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저거는. 올해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3합 3과 3합 4 이런 것들이 최저 맞추기 어렵고 영남대 보세요. 4합 5예요. 4합 5. 4합 5 맞춘 친구들이 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대는 정말 무지막지한 최저 등급이 있고요. 근데 보시면 치대는 비슷해요. 치대는 비슷하지만 약대 수의에는 최저 3합 5인데 그럼 쭉 보시면 거의 내신이 비슷하죠. 예. 학종을 보시면 학종도 보세요. 그다음에 1.5에서 2.0 라인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의대부터 해서 치안수까지 다 비슷해요. 이 그룹이나 내신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차이가 뭘까요? 학생부 내용의 차이가 될 것이고 수능 최저의 차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치안 약수는 수능 최저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니면 플러스 1 정도. 그러니까 3합 4하면 3합 5 정도 이렇게 보통 보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6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정원이 2,000명 될지 다시 빵에서 다시 시작할지는 지금 협의를 다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모르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특이한 것은 서울은 다가 뭐가 많아요? 서울은 뭐가 많아요? 교과보다는 확실히 뭐가 많아요? 정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방 거점 국립대는 확실히 뭐가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교과 전형이 많고 지역 인재가 많다는 거.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약대도 똑같아요. 약대도 서울 거는 대부분 다 학종이 많고요. 지방에는 교과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충 정리를 하자면 재학생은 제가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드려요. 뭐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제가? 뭐 했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경상북도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전 우리가 수시에 6장 써요. 6장 쓰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6장 낸 친구들 잘 없어요. 뭐 교과 3장, 종합 3장 이렇게 보통 많이 내거든요. 그렇다면 교과전형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저 등급을 맞추는 유무에 따라서 대학 레벨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게 지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들은 들어라. 그래서 공동교육과정과 소윤성 과목, 그다음 경상북도의 온스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화 확장된 융합적인 탐구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질문을 받아봤는데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세특 얘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또 하나의 강좌가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좀 디테일하게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 못하지만 하나의 강좌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진로 역량 중요하지만 기초 학업 역량, 왜냐하면 무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성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 자, 체력 관리, 여학생들 체력 관리, 남학생은 좀 걱정 덜 하셔도 되고요.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다시 연구사님께서 설명해 주겠지만 권역별 상담센터 우리 안동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52명의 경북 진학지원단 52명의 회장인데 진학 전문가 52명이 있습니다. 1대1 상담 가능합니다. 50분 동안 무료로 합니다. 돈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대입 포털 어디가? 자주 들어가 보십시오. 좋은 자료 많고요. 대입 자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강의를 끝나고 질문 응답 중에서 조금 디테일한 건 또 언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뭐 복잡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일단 용어 이해하시고 흐름은 이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또 다른 강의 들어보시면 대입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